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팔기 전에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최근 정부의 빈번한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거나 또는 다주택자로서 부득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세법으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다고 미리 포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누구나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각 사례별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다음에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감면세액이 있으면 차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총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해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씩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기를 가지고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양도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든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정확한 값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올바른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각 항목별로 어떤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주고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바로 계산 방식에 대입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는데 양도가액은 최근에 거래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상의 실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는 취득 시기가 오래되었다거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떤 값을 적용을 해야 될지 난감한 것이고, 그래서 양도세를 정확히 계산하기란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대원칙입니다만 부득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을 하는 것이며, 위 세 가지 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양도가액을 부득이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역시 반드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을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공시가액, 국세청 고시가액의 3%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적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실제로 본인이 매수한 금액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오래된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검색을 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2006년 1월 1일 이후라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과 양도시의 관련체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수수료 등이 되겠고요. 부동산 취득 이후에 지출된 자본적 지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수익적 지출 비용은 필요경비에 불인정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경비를 산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잘 첨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수익적 지출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고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계속 딱딱한 세법 강의만 듣다 보면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 조사관실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신고된 양도세 신고서를 양도 취득가액, 장기보유공제 등 적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서 납세가 올바르게 계산이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추징이 되는 사례는 취득가액을 적용을 할 때 실제 매입가액보다 높게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경비 중 가공증빙을 첨부를 해서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실제 금액과 다르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실지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면 오히려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양도세를 신고를 하실 때 정확한 증빙을 첨부를 하셔서 사실대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세무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굳이 매우 복잡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면 스스로 혼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도저히 어렵다면 세무사들 중에서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분야를 전문적으로 국세청에서 실무적으로 다뤄본 국세청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 아들도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 실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사례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실무를 제대로 다뤄보지 않았다면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정책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한다든지 복잡한 부동산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양도세나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가능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세법이 바뀔 때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상들은 제가 국세청을 퇴직을 하고 동남아를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그런 영상들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고 9억 초과 고가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와 9억 초과 고가주택 2년 미만 거주자는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2021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1년에 8%씩 10년간 80%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둘로 나누어서 보유기간 연간 4%,
거주기간 연간 4% 해서 8%씩 분리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면 되겠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양도세 기본세율은 10억 초과 45% 신설을 추가로 신설을 했고요.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60%,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은 60%, 특히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양도소득세율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후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5일에 양도를 했다고 하면 2달 후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을 해서 확정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예정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9억 초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있다면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8억,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인 경우에 계산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한 후에 전체 양도가액 중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 초과분의 비율을 먼저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0.4%가 나오게 되는데요. 15억에서 8억을 차감을 하게 되면 7억이 되는데요. 7억에다가 0.4%를 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은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2억 8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보유기간 20%와 거주기간 20%를 더하면 총 40%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2억 8천에서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해보면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양도차익 2억 8천에서 장기보유공제 1억 1,200만 원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1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38%를 적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6,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반드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과세 표준에 양도세율만 적용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반드시 누진 공제액을 차감을 해줘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양도세나 증여세, 종부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계신 경우에는 유튜브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 세법 강의가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